태호는 작은 치킨집을 하나 운영하며 월 300만 원의 순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며 살고는 있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기 위해 돈을 더 벌고 싶습니다. 주변에서 사업 수완이 좋다고 인정을 받는 데다 1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가게를 확장하면 월 순수익이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자신합니다. 오랜 고민 끝에 사업 확장을 결심했지만 수중에 있는 돈을 다 끌어모아 봐도 6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4천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 찾아갔지만 대출이 거절됐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돈 많은 투자자에게도 부탁했지만 역시나 거절당했습니다. 태호는 이대로 사업 확장을 못한 채 월 300만 원 수익에 만족하며 살아야 할까요? 돈을 마련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마지막 방법이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인 찬스입니다. 태호 지인 중에 돈 많기로 소문난 건희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건희에게 찾아가 사업 설명을 하고 4천만 원을 투자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건희가 머뭇거리자 태호는 4천만 원을 투자하면 가게 지분 40%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건희를 유혹합니다. 건희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태호의 사업 수완만 믿고 50대 50 확률에 돈 4천만 원을 섣불리 투자하기가 매우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태호의 사업이 잘 되면 돈을 벌겠지만 반대로 망한다면 자신의 투자금도 모두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희는 그런 위험까지 감수해가며 태호에게 투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건희를 설득하기 위해 태호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가게의 지분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종이에 4천만 원이라고 적고 도장을 찍은 후 건희에게 건네주며 가게 지분 40%가 적힌 문서라고 합니다. 태호에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나중에 혹시라도 불안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받고 이 문서를 팔라고 합니다. 건희의 입장에선 일단 투자를 한 다음 장사가 잘 되면 건희가 투자한 4천만 원과는 별개로 지분만큼의 이익 40%를 받게 될 것이고 4천만 원을 돌려받고 싶으면 태호 가게 지분의 40%를 갖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문서를 팔아 자신의 투자 원금 4천만 원을 회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건희는 손해볼 게 없는 제안이라 생각하고 태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써 마침내 태호는 사업을 확장하게 됩니다. 사업 확장 후 태호의 치킨 가게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고 태호는 매월 2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가게 지분 40%를 건희가 갖고 있으니 건희에게 순이익 2천만 원의 40%인 800만 원을 돌려주고도 태호는 1200만 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건희 역시 태호네 가게 지분 40%를 갖고 있음으로써 매달 꾸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소문은 금세 퍼져 주변 투자자들이 건희가 태호네 가게에 투자한 후 매달 벌어들이는 수익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건희에게 달려들어 태호가 건희에게 서명해준 그 문서를 자신들에게 팔라고 했습니다. 그 문서만 갖고 있으면 태호네 가게 이익의 40%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희는 태호의 가게에 투자한 4천만 원으로 인해 이미 많은 이익금을 받고 있어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 그 문서를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건희가 가진 4천만 원 가치의 문서를 4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제시하며 자신들에게 팔라고 설득합니다. 사람들이 그 문서를 차지하기 위해 계속 몰려들며 그 문서의 가격은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건희는 태호가 사업 수완이 좋으니 앞으로 그 문서의 가격이 더욱 올라갈 것이라 기대하며 나중에 팔기로 하고 당분간은 계속 가지고 있기로 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던 태호가 건희에게 투자받은 돈으로 사업을 확장해 큰 돈을 벌게 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태호처럼 문서를 써주고 돈을 마련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억이 필요한데 1억을 한 번에 투자받을 수 없는 경우 1천만 원이 적힌 문서 10장을 만들거나 100만 원이 적힌 문서 100장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더욱 쉽게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게 됐습니다. 높아지는 열기 속에 부작용도 커져갔습니다.
큰돈을 벌 수 있는 굉장한 아이디어라 믿고 사업에 투자한 사람들을 속이고 돈만 받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수완과 전문성도 없이 사업을 벌여 이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보는 일도 빈번하게 늘어만 갔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 문서, 즉 주식을 찍어내 사업을 시작하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갔습니다. 늘어나는 주식수만큼 사기꾼들도 많아졌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가게나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입바른 말에 넘어가 장사가 안 되는 가게에 투자해 돈을 날리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중간에 투자금을 받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통해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로선 어느 기업에 투자해야 할지, 어디서 주식을 사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식을 팔아 투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회사의 사업 및 수익 구조와 자산 내용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했습니다. 가계부처럼 회사가 얼마를 벌고 있고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소득을 문서화시켜 손익계산서를 만들었고 회사의 재산이 얼마나 있고 빚은 얼마나 있는지 재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재무상태표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나쁜 곳에 사용하고 있진 않은지, 어디에서 현금이 들어왔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금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현금 흐름표를 만들었습니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를 모두 합쳐 회사의 재무를 문서화시켰다 하여 재무제표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제부터 투자자들은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함으로써 어떤 기업이 부실한 기업인지, 어떤 기업이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를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자기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중에게 공개해 자기 회사가 더 낫다고 투자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의 재무제표 등 회사의 정보를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해 주식을 팔아 투자를 받는 행위를 말 그대로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IPO, 즉 기업 공개라 합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 돈이 모자라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주식을 사 이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서로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 공개 때 참석을 못해 원하는 회사의 주식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늦게라도 주식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 주식을 갖고 있고 누가 그 주식을 구매하길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돈만 받고 가짜 문서를 건네주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주식만을 안전하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실화됐고 마침내 주식시장을 만들어 주식을 사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말한 건희의 경우처럼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엄청나게 성공하리라 판단되는 기업의 주식은 원래 가격의 두세 배를 주고도 그 주식을 사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소유권을 사서 가져오는 행위를 매수라 하고 특정 주식을 매수하길 원하는 사람을 가리켜 매수자라 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망하리라 판단되면 원래 가격의 절반만을 받고서라도 그 주식을 팔고 싶어 할 것인데 내가 가진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을 매도자라 합니다.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주식 한 주를 팔아 소유권이 넘어가면 한 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러한 거래의 총량을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를 이용해 볼륨, 우리말로 거래량이라 합니다. 기업 공개와 동시에 기업은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를 말 그대로 주식시장 기업 리스트에 올려놓는다 하여 리스팅, 우리말로 상장이라 합니다.
이제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을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고, 주식의 매수 및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시장을 통해 누구나 상장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투자자들은 1,000원, 3만원, 10만원 등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사업 지분을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비례해서 나누어 가집니다. 이처럼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소유권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을 문자 그대로 스탁홀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여 주주라 합니다. 앞서 건희가 태훈의 가게에 4천만 원을 투자해 40%의 권리를 갖기로 한 것처럼 100만 원을 투자한 주주라면 태호의 치킨 가게 집은 1%를 갖고 이 1%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회사의 지분을 여러 개로 나눠 서로 사고 파는 곳입니다. 주식시장에선 수많은 매수자와 매도자에 의해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거래가 컴퓨터를 통해 1초에도 수천, 수만 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을 직접 만나 문서를 주고받으며 주식 거래를 할 필요가 사라졌습니다. 대신 집에서 거래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기업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영어의 악불자만 따서 HTS, 홈 트레이닝 시스템이라 합니다.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HTS를 컴퓨터에 내려받으면 누구나 주식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많아지면서 모바일을 통해서도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MTS,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 합니다. 휴대폰 MTS를 이용한 거래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능에 제약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을 분석하기 위해 HTS를 사용하며 시세 체크용으로 MTS를 이용하곤 합니다. 이후 건희의 투자로 자리를 잡은 태호의 치킨 가게도 기업 공개를 통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며 상장 기업이 됐습니다. 더 큰 수익을 내고 싶은 건희는 태호에게 프랜차이즈를 제안했습니다. 태호도 사업 규모를 더 확장하기를 바랬지만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기엔 돈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수중의 자본은 3억 원이 전부였고 프랜차이즈로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선 2억 원의 자본을 더 확충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져 대출해 주겠다는 은행이 많았지만 태호는 왠지 은행에 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건희가 태호에게 이자 없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이전에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주식을 더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자는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가게 운영을 잘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도 좋아 태훈의 치킨 가게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태훈은 건희의 제안이 무척 좋은 방안이라 생각했고 주식을 더 발행해 사람들에게 팔아보기로 합니다. 태훈은 1,000원짜리 주식 20만 주를 만들어 공개했고 사람들의 관심 속에 20만 주의 주식은 금방 팔려나갔습니다. 이로써 태훈의 치킨 가게의 자본은 3억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해 총 5억 원이 됐습니다. 은행의 대출 없이도 쉽게 2억 원의 돈을 모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식을 발행해 돈을 받고 사람들에게 팔아 자본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라 하여 주식시장에선 이를 유상증자라 부릅니다. 결국 태호는 유상증자로 자본을 조달해 프랜차이즈를 통해 사업 규모를 확장했고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태호는 이렇게 얻은 이익을 신메뉴 개발 등 미래 회사의 발전을 위해 재투자할 수도 있고 이익 일부를 태호를 믿고 기다려준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이 얻은 이익을 미래를 위한 재투자나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지금 당장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이익을 유보이익이라 하고
이익 일부를 주주가 가진 지분에 따라 바로 나눠주는 걸 배당금이라 합니다. 주주들은 회사가 미래를 위해 유보 이익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걸 선호할 수도 있고, 투자 대신 배당금을 많이 주는 회사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배당할지 돈을 쌓아둘지를 결정합니다. 회사의 주인은 주주들이기 때문입니다. 건희는 태호 덕에 꽤 많은 투자 수익을 올리게 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재무 상태가 건전한 좋은 회사를 찾아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건희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많은 기업을 살펴봤습니다. 기업 공개를 통해 너도 나도 자기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다 보니 재무 건전성이 안 좋은 회사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는 선량한 투자자들이 가져갔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공개 전 회사를 검증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회사가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많은 빚을 지고 있진 않은지 여러 가지 조건을 검증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들만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도록 했습니다. 자격 미달인 회사들은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주식시장 밖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를 못하고 밖에서만 거래한다 해서 이러한 시장을 장외시장이라 합니다. 장외시장에 있는 회사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자 정규 주식시장 안으로 상장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까다로운 상장 요건 덕분에 안 좋은 회사들이 많이 걸러졌습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한결 쉽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당장 수익은 나지 않지만 특별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 미래 가능성이 큰 사업을 하는 회사의 입장에선 까다로운 상장 요건 탓에 투자자들을 모으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을 그냥 놔두기엔 국가 입장에서도 손해니 어느 정도 요건을 완화해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주자고 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 간의 구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주식시장을 둘로 나눠 까다로운 상장 요건을 충족시킨 기업들을 한 곳으로 묶어 코스피란 이름을 붙이고, 상장 요건을 완화해 비교적 쉽게 상장한 기업들을 한데 모아 코스닥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우량한 대표 기업들이 대부분 코스피 시장에 들어가 있고, 벤처 및 신생 기업들 대부분이 코스닥 시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태호의 회사는 규모가 작아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000원 하던 태호의 회사의 주가가 갑자기 10,000원으로 10배나 급등했습니다. 태호는 평소대로 영업했고 수익이 크게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이유 없이 주가가 폭등한 것입니다. 태호는 회사가 사람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과도한 상승이라 한편으로는 찝찝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배나 급등한 주가는 이틀 만에 다시 1,000원으로 폭락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철수가 태호와 같은 유치원을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철수의 출마 선언으로 태호 회사의 주가가 10배나 급등했고, 이틀 뒤 출마 선언을 뒤집음에 따라 주가가 다시 폭락한 것이었습니다. 태호는 철수와 아는 사이도 아니었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회사의 주가가 이리 쉽게 움직인다는 것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주가는 금방 제자리를 찾았고 태호는 열심히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회사 경영을 잘한 덕분에 태호 회사의 주가는 1년 만에 2배가 오른 2,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한 번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0원이던 주가가 이유 없이 20,000원으로 급등한 것입니다. 태호는 바로 뉴스를 확인했으나 정치인들과는 아무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그 밖에도 어떤 테마와도 얽혀 있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이익이 오르고는 있지만 주가가 이 정도로 상승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테오는 불안함을 감추질 못했습니다. 2만원까지 상승한 주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상승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고 주가가 4만원이 돼서야 멈췄습니다. 일주일 만에 주가가 이유 없이 20배가 상승한 것입니다. 이내 주가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 이틀 만에 2,0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 상승하리라 판단해 높은 가격에 태원의 회사 주식을 샀던 투자자들은 순식간에 주가가 폭락해 엄청난 손해를 봐야만 했습니다. 아내 몰래 전 재산을 탕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투자자도 생겨났습니다. 테오 회사의 주주들은 경영자 테오를 의심하며 몰아세웠습니다. 종종 회사의 경영인들이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기는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테오는 결백했습니다. 누군가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테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테오의 회사 주식에 작전 세력이 붙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2,000원 하던 주가를 인위적으로 4만원까지 끌어올려 20배의 수익을 내고 유유히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까다로운 상장 심사를 거쳐 주식시장에 상장한 태원의 회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전업 주식 투자로 인생 한 방을 노리고 있던 현수의 눈에 이제 막 주식시장에 상장돼 누구나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태원의 회사가 포착됐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지 안 가리고 하는 현수 입장에선 태원의 회사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태원의 회사는 지난해 유상증자를 통해 1,000원짜리 주식 20만 주를 발행해 2억 원의 자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태와 건희의 주식을 제외하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유통 주식 수가 20만 주란 뜻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20만 주 가운데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누구나 2억 원만 있으면 태원의 회사 유통 주식 전부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수는 이 점을 이용해 태원의 회사 주가를 4만 원까지 올려 한 방을 노려보자는 작전을 계획합니다.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습니다. 이 운동화를 100만 원에 팔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매자끼리 경쟁을 붙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됩니다. 경매와 똑같습니다. 20만 원에 내놓은 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30만 원에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판매자는 애초에 운동화를 20만 원에 팔려고 내놓았어도 20만 원에 팔지 않고 30만 원에 팔려고 할 것입니다. 30만 원에 운동화를 팔려고 하는데 40만 원에 운동화를 산다는 다른 구매자가 나타난다면 40만 원에 팔려고 할 것이고 50만 원에 산다고 한다면 50만 원에 팔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격을 어느 수준까지 올려놓으면 선량한 사람들마저 이 운동화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며 웃돈을 주고서라도 사려 할 것입니다. 이들이 경쟁함에 따라 가격은 100만 원까지 금세 올라갈 것이고 이때 운동화를 팔면 됩니다. 그 누구도 이 운동화의 실제 가치가 1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며 구매자들이 모여들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가치 역시 상승하는 것입니다. 100만 원을 주고 운동화를 샀던 사람도 이 운동화의 가치를 100만 원 이상으로 보고 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화를 100만 원 주고 사는 순간 그 많던 구매자들은 사라집니다. 결국 100만 원짜리 운동화의 가격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채 10만 원까지 다시 하락하게 됩니다.
현수는 태원의 회사 주식 15만 주를 6개월에 걸쳐 가격대 1,000원에서 조금씩 사모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주식을 다 모은 후 나머지 5천만 원을 가지고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태원의 회사 주식을 누군가 팔려고 내놓는 순간 현수가 바로 사는 작전이었습니다. 매도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원짜리 주식을 2,000원에 내놓았는데도 팔리고 3,000원에 내놓았는데도 바로 팔리기 때문입니다. 현수는 이 같은 방식으로 1,000원짜리 주식을 이틀 만에 1만원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급등한 주식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현수의 작전은 먹혀 들어갔습니다. 더욱이 현수가 이미 15만 주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는 5만 주에 불과했습니다. 태원의 회사 유통 주식 100% 가운데 25%만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듦에 따라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매도자는 줄어들었습니다. 75%의 주식을 현수가 갖고 있는데 현수는 아직 팔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 가격은 더욱 상승해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짧은 기간 급등한 주가 탓에 단기 투기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현수의 급등주 리딩방 회원들도 가세해 영문도 모른 채 현수가 찍어준 태원의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남은 돈으로 주식을 더 사모으며 주가를 계속 뛰었습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하는 주가에 많은 사람이 몰리자 현수는 이때다 싶어 갖고 있는 주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작전을 시작할 땐 현수 아니면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유통 주식은 없고 주식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아서 현수가 주식을 팔려고 내놓을 때마다 팔려나갔습니다. 어느덧 주가는 4만 원까지 올라갔고 현수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치웠습니다. 현수는 2억 원으로 60억 원을 벌어들이며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4만 원의 현수한테 태원의 회사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5만 원의 주식을 팔려고 내놓아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현수가 갖고 있던 75%의 주식을 다 팔아치워 이제는 유통 주식 수도 원래대로 100%가 됐고 이로 인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시 많아졌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주가가 더 오를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지만 매수자들이 줄어들며 주가는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만 원짜리 주식을 낮은 가격에 내놓아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이 더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에 주식을 낮은 가격에 내놓기 시작했고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내려갈 때까지 매수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하루 만에 다시 2,000원까지 폭락했습니다. 피해는 주가 상승의 편승에 아무것도 모른 채 투자했던 사람들이 가져갔습니다. 태원의 가게처럼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의 수량이 적고 주가 역시 낮으면 작전 세력의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이 작전 세력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시가총액이란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서 주식 가격의 총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S전자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 가격, 즉 주가가 8만 원이고 주식수가 60억 주라면 이 둘을 곱한 총액은 480조 원이 됩니다. 이를 S전자의 시가총액이라 합니다. 태원의 회사 주식수가 20만 주고 현재 주가가 2,000원이기 때문에 태원의 회사의 시가총액은 4억 원이 됩니다. 쉽게 말해 S전자라는 기업을 한 번에 통째로 사려면 480조 원이 필요하고 태원의 회사를 통째로 사려면 4억 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수는 작전 당시 가진 돈 2억 원으로 태원의 회사 주식 지분 50% 이상을 쉽게 취득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S전자 주식을 2억 원어치 샀더라도
480조 가운데 2억 원 수준을 매수한 것이라 S전자 지분 0.00001%도 안 됩니다. 이는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의 작전이 많이 일어납니다. 시가총액 200억짜리 기업의 주식 2억 원어치를 사도 전체 주식의 1%에 해당하므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고수익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곤 합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 사람들을 끌어모았기 때문에 급등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의 시가총액은 기업 간의 비교산으로 유용하게 쓰입니다. 모든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정렬한 다음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주, 101위부터 300위까지를 중형주, 300위 밑에 기업들을 소형주라고 부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 시장에는 시가총액이 큰 우량한 기업들이 많고 신생기업이 많이 포진해 있는 코스닥 시장에는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건의는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살펴보기 전 코스피 시장이 나은지, 코스닥 시장이 나은지 주식시장의 동향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의와 같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똑똑한 사람들이 나서서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있는 모든 기업의 주식의 가격을 합해 보기 쉽게 수치로 환산해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지수가 코스피 지수, 코스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을 대표하는 지수가 코스닥 지수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동향을 알아보고 싶다면 이 두 가지 지수를 살펴보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 동향을 알고 싶다면 각국의 시장을 반영해 만든 고유의 지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이로써 투자자들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통해 주식시장의 동향을 확인하고 어떤 회사가 얼마나 돈을 잘 벌지, 어떤 회사의 주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지분이 될지 재무제표를 분석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태호의 치킨 가게는 규모가 꽤 커지고 매년 꾸준한 이익도 내고 있어 주가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태호네 가게처럼 좋은 기업의 주주가 되고 싶어하고 주주들은 돈을 벌고 싶어합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 즉 매수자가 많아지면 주가는 상승하고 팔고자 하는 사람들, 즉 매도자가 많아지면 주가는 하락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내지 못하거나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하면 매도자가 많아지고 주식은 하락할 것입니다. 반대로 회사의 경영자가 좋은 판단으로 경영을 잘해 이익을 많이 내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될 것이고 매수자가 많아져 주가 역시 상승할 것입니다. 주주들은 주가 상승 시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수익을 내거나 배당금을 받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 그 이익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고 주주들은 투자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니 경제가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 증가로 이어져 수익을 더 많이 내는 것이 주식시장의 순기능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한다는 것은 좋은 기업을 찾아 투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순기능을 무시한 채 작전주, 테마주 등 급등하는 주식에 편승해 고위험을 감수하며 시세 차익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가운데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잘 맞는 방법을 찾아 주식을 하면 됩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일까요?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은 돈을 얼마나 벌었고 영업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든 내용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찾고자 하는 원칙에 부합한 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투자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수치들을 가지고 각종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지표들을 이용해 회사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을 쉽게 이해하고 회사들끼리 여러 가지 비교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희는 위험을 감수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코스피 기업 가운데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우량 기업을 찾았습니다. 시가총액도 1조 원가량 되고 지표들도 괜찮았습니다. 한국화장품이란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회사였습니다. 건희는 이 화장품 회사의 주식을 100주 1000만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주가는 1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건희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000만원이 일주일 만에 900만원이 됐습니다. 이익도 많이 내고 경영진도 훌륭한데 주가는 왜 하락할까요? 이처럼 좋은 기업을 찾아 투자했다고 해도 이상하게 주가가 하락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으면 주가는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좋은 기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들이 생깁니다. 건희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훌륭하니 망하진 않을 것이고 주가가 하락했어도 언젠가는 내 생각처럼 주가가 오르겠지 하며 주가가 다시 올라올 때까지 버티기로 합니다.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우량한 좋은 기업의 주가는 언젠가는 올라가기 마련이니 장기적으로 투자하며 기업과 미래를 함께 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주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좋은 기업의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아가며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테니 언젠가는 수익이 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이러한 방법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언제 오를지도 모를 기업에 돈을 묻어둠으로 인해 그 기간 다른 기업에 투자했더라면 발생했을 기회비용을 포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건희는 100만원 손해를 보고서라도 900만원의 화장품 회사 주식을 매도한 후 다른 괜찮은 회사의 주식을 900만원어치 매수해 해당 주식이 상승하면 더 큰 이익을 낼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투자 성향은 저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건희처럼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장기 투자자 혹은 가치 투자자라 하고, 반대로 회사의 재무보다는 사람들이 몰리는 회사의 주식을 짧은 시간 매수 매도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단기 투자자 혹은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장기 투자든 단기 투자든 투자자들은 어떤 회사의 재무 상태가 훌륭하고 어떤 주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 상승할 것이며 이러한 주식들을 언제 사고 팔아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합니다. 이처럼 회사의 기본인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일을 기본적 분석이라 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는 주식과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을 사용해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 분석 기법을 이용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고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 주식시장에 뛰어듭니다. 수많은 회사 가운데 좋은 회사를 찾는 일은 수많은 사과 가운데 달고 맛있는 사과를 찾는 일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다 맛있어 보이는 사과지만 한 입 깨물어 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겉으로는 형편없어 보이는 사과지만 의외로 달콤한 사과인 경우도 많습니다. 시장에 놓인 많은 사과 가운데 좋고 맛있는 사과를 찾기 위해 기본적으로 색깔, 냄새, 모양 등등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사과를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성공적일 때면 기분 좋게 사과를 먹으면 됩니다. 반대로 선택이 실망적일 때면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다음에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좋은 기업을 고르는 일도 똑같습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분석한 뒤 기준과 원칙을 세우고 주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회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 창출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익을 잘 내고 있는지는 회사의 매출액에서 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그 추세를 확인하면 됩니다. 영업이익이 증가 추세면 회사가 영업활동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영업활동을 잘해서 영업이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해 순이익이 적게 나오거나 심지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실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영업이익보다는 여러 가지 재반 비용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는 이익인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하지만 순이익만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기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순이익이 1억이라 할지라도 회사 규모에 따라 1억 원의 이익이 많은 것일 수도 적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이 480조나 되는 S전자의 월 순이익이 1억 원인 것과 시가총액이 4억 원인 태온의 가게의 월 순이익이 1억 원인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얼마를 벌었는지보다는 회사의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수익성을 나타내 보기로 했습니다. 주식수와 주식 가격을 곱한 총 금액이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한 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벌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표로 만들어 Earning per Share, EPS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EPS를 이용해 기업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기업 간의 수익성 비교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식수가 20만 주인 태온의 가게의 EPS는 1억 원을 20만 주로 나눈 500원이 되고 주식수가 60억 주인 S전자의 EPS는 0.02원이 됩니다. EPS 비교를 통해 똑같이 1억 원을 벌었다 할지라도 태온의 가게의 수익성이 더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PS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태오가 투자금을 마련했던 것처럼 회사의 미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주식을 더 찍어내면 늘어나는 주식수에 따라 EPS가 작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수를 늘린 것이 EPS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해 투자자들에게 외면받을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회사의 수익성을 시가총액이 아닌 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 얼마만큼의 이익을 벌었는지 비율로 나타내 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지표로 만들어 Return on Asset, 앞글자를 따 ROA라 합니다. 순이익을 회사의 총 자산으로 나눠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주식을 발행하든 안 하든 모든 회사끼리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태온의 치킨 가게는 처음 태오 돈 6천만 원과 태오가 건희에게 빌린 돈 4천만 원, 총 1억 원의 돈을 투자해 2천만 원의 순이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태온의 ROA는 순이익 2천만 원에서 자산 1억 원을 나눈 20%가 됩니다. 건희는 코스피 모든 기업의 ROA를 살펴보고 ROA가 10% 이상인 기업들만 추려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많은 회사의 자산 가운데 50% 이상이 부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 기업들도 많았습니다. 내 회사의 모든 자산이 빚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빌린 돈이 많으면 그만큼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도 많다는 뜻이므로 어렵게 수익을 내도 그 수익이 주주한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갚는 데 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희는 회사의 자산 가운데 부채를 뺀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회사가 얼마의 수익을 벌어들이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회사의 자산에서 빚을 제외한 순수한 자기 자본으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나타낸다 하여 Return on Equity, ROE라 합니다. 태온의 가게의 ROE는 순이익 2천만 원을 자산 1억 원에서 건희돈 4천만 원을 제외한 태오돈 6천만 원으로 나눠 33%가 됩니다. 건희는 ROE가 15% 이상 되는 기업 50개를 찾아냈습니다. 기본적으로 ROE가 15% 이상 꾸준한 기업이 좋은 기업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모두 자기 자본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나 주가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따라서 건희는 기업의 수익이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 둘의 상관관계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역시 지표가 존재했습니다. 주식의 현재 가격과 수익의 상관관계를 비율로 나타낸 Price Earning Ratio, PER이 그것이었습니다. 어떤 기업의 PER이 10이라면
현재 주식 가격이 주당 순이익의 10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시가총액이 1억 원짜리 회사를 사기 위해 PER이 5인 기업은 1억 원의 5배인 5억 원이 필요하고 PER이 10인 기업은 1억 원의 10배인 10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1억 원짜리 회사를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싶지 않기 때문에 PER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건희는 PER을 이용해 같은 업종의 기업 가운데서도 PER이 낮은 괜찮은 기업들을 선별할 수 있었습니다. PER 역시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PER이 주가와 수익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표이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경기를 많이 타고 이익이 들쭉날쭉한 회사들의 경우엔 PER로 회사를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주가가 한 주당 순이익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 나타내는 PER과 함께 순자산의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Price Book Value Ratio PBR을 함께 파악하면 경기와 상관없이 모든 회사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PBR은 간단히 시가총액에서 빚을 제외한 순자산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태운의 회사의 시가총액이 4억 원이고 순자산이 2억 원이라면 PBR은 2배가 되며 현재 주가가 순자산의 2배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당장 태운의 회사가 문을 닫는다면 현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자산, 즉 순자산의 2배가 있어야 주주들의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며 시가총액이 1억 원이 되면 PBR도 0.5배로 내려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 문을 닫아도 순자산의 절반으로 주주들의 돈을 다 갚고도 돈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회사 가치인 시가총액 대비 주식 가격이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보통 1 이하인 기업들을 안전마진을 가진 기업으로 보고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지표가 있으나 건희는 ROA, ROE, PER, PBR 등의 지표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한 뒤 한국 화장품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생각처럼 움직이질 않았고 건희는 지금도 주가가 오를 때까지 존엄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건희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분명히 기업의 기본인 내재 가치를 분석해 주식 투자를 했으나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건희는 투자 실패를 분석한 뒤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은 기업을 골랐으나 타이밍이 안 맞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은 기업은 언젠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마련이고 관심을 받게 되는 순간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합니다. 하지만 언제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지 건희는 궁금했습니다. 때때론 좋지 않은 주식들도 사람들의 관심 속에 이유 없이 상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주식은 위험합니다. 내재 가치가 없어서 한번 폭락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상승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건희는 현재 어떤 주식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누가 주식을 많이 사는지, 어떤 주식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지, 사람들은 얼마에 이 주식을 샀는지, 어떤 주식이 상승 추세에 있는지 등등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 외에 주식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만한 추가적인 지표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바로 기술적 지표들입니다. 기술적 지표들을 잘 활용하면 주식의 매수 매도 타이밍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